보통 이렇게 소비자랑 그 업체들 간의 분쟁이 있을 때, 특히 이런 소액 분쟁이 있을 때는 소비자 분쟁 기준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소비자 분쟁 기준 예식장도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소비자 분쟁 기준하고 계약서가 다를 때, 소비자 분쟁 기준을 좀 들이밀면서 이게 맞다, 이렇게 강제력을 좀 줄 수 있는 걸까요? 네, 보통 이렇게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이제 분쟁이 있을 경우에 뭐 소비자 분쟁 기준에 따라서 해결해라 이런 네. 이제 얘기 뭐 많이들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강제력은 없어요. 사실 권고잖아요, 권고. 그렇죠. 그리고 권고죠. 어떤 계약서에 없는 부분을 보충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계약서가 분쟁 기준보다 더 예식장에 유리하게 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보통은 이제 이 분쟁 기준보다 조금 퍼센테이지가 높게. 세게 네. 잡혀 있더라고요. 기간도 그렇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 무조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뭐 약관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약관의 유무효를 들고서 뭐 소비자가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무조건 무효냐 유효냐 이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네. 소비자한테 좀 유리한 법률적인 부분이 되겠죠. 예.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가 그 계약서에 써 있는 위약금은 사실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법원은 그거를 마음대로 감액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감액의 기준이 되는 아마 또 요인이 되지 않을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분쟁 기준은 20%로 돼 있는데 그렇죠. 네. 왜 이게 내가 한 계약은 50%냐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 꽤들 있더라고요. 네. 50%냐 이거 너무 과다하다. 네. 네, 이거는 좀 과다하니까 감액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그 기준으로 맞아요. 이제 부각할 수 있는 맞아요. 요 근거가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 차이면은 아마 판사님이 무효라고 하실까요? 무효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액은 당연히 해줄 것 같고, 예, 감액은 당연히 해줄 것 같고, 예,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게 법률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게 소비자랑 사업자 사이에서 이제 분쟁이 있을 경우에 소액인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보통은 뭐 싸워서 해결하는 거죠. 싸워서. 근데 막 전화 네. 붙들고 막. 뭐 환불 원정대처럼 그렇죠. 이렇게 가서 싸워서 해결하는 네. 건데 뭐 좋게 말하면 협의를 해야죠. 이제 그렇죠. 사업주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내밀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우리가 뭐 진상이 이긴다. 뭐 이런 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이 정도 유튜브를 보실 정도라면은 그 법보다 주먹이 가깝기보다는 법이 더 가깝기 원하는 사람들일 거기 때문에 예, 진상으로서 받아내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면요. 네, 나라면. 자, 우리 각자 얘기를 해보기로 해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취소를 했다. 네, 본인이 네, 이제 제가 예식장이야. 네, 예신이야. 제가 예신이에요. 예신이라서 이제 9월 초에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취소를 했어요. 네, 위약금을 내라고 해요. 이제 웨딩으로. 웨딩홀에서 내라고 하고.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저 같으면 일단 좀 안 내고 버틸 것 같아요. 안 내고 버틴다. 네. 네. 안 내고 버티면 이제 어떤 상황이 올까요? 안 내고 버티면은 이제 뭐 세 가지죠. 하나는 내용 증명, 하나는 가압류, 그렇죠. 하나는 소재기. 근데 가압류는 사실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게 네. 이제 뭐 악에 바치면 가압류를 하겠지만은 가압류를 할 때 자기 돈을 또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맞아요. 법원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예식을 취소한 채무자한테 그냥 순순히 가압류를 다 해줄 것이냐. 고민이 있을 네, 거예요. 고민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보통은 그 채권자가 원하는 금액만큼 거의 현금 공탁을 시킬 텐데 그러면 예식장 입장에서는 그 돈 받으려고 그 돈을 다 현금 공탁을 해야 되고 확정이 될 때까지 그 돈을 찾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가압류가 사실 현실적인 예식장의 대안은 안 될 것 같고 네.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가압류가 나한테 오더라도 해방 공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네네.
이게 위약금이라고 해도 결국은 이제 몇백만 원 수준이잖아요. 그거를 일단 맡겨놓고 가압류를 풀어버리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 다퉈도 괜찮기 때문에 변호사님도 일단 버티시는 쪽으로? 저도 버티는 쪽으로. 버티는 그러세요. 쪽으로. 왜냐면은 이 코로나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귀책이 양쪽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재판부에서도 참 이런 게 만약에 이렇게 소송으로 많이 올라올 경우에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저희가 예식장도 저희 고객이고 소비자도 저희 고객인데 근데 과연 추가 어디로 기우느냐 이게 소비자의 귀책이냐 맞아요. 아니면은 양쪽의 귀책이 아니냐 혹은 또 제3의 결론으로 예식장의 귀책이냐 이 세 가지 결론으로 봤을 때 제 현재의 느낌으로는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은 코로나를 원인으로 하였다면 귀책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양쪽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요. 양쪽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친척들 막 자가격리되고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지금 뭐 예식장보다 더 적게 모이는 데들도 지금 다 폐쇄를 하고 있는데 10명 모이는데도 폐쇄를 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누가 감히 예식을 오세요 해가지고 하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예식을 강행했다. 근데 확진자가 생겼다. 아이고.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그 예신이랑 예랑이가. 그래서 저는 그 예식장의 어려움도 알고 저는 여행 분쟁을 했을 때 여행사의 억울함을 좀 많이 이제 분석을 했었었는데 예식장도 억울한 면이 많지만 코로나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사업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지만은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 환경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환경에 대한 리스크가 아닐까. 왜냐하면 다른 자영업자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라고 뭐 예약 구매 안 해놓은 게 없겠고 맞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라고 임대차 그 차임 안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든 사업자가 똑같이 겪는 사업 리스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저라면 버틴다. 저도요. 일단 버틸 거예요. 일단 버틴다. 근데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시죠. 예. 내가 버텼는데 소송이 들어왔어요. 웨딩으로 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졌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면은 일단은 그 원금 당연히 그렇죠. 지연 손해금이랑 변호사 보수를 물어줘야 되는데 그죠. 뭐 지연 손해금은 얼마 되지는 않겠네요. 얼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지연된 기간 동안에 이제 그렇죠. 지연이자 6% 내지 12%잖아요. 근데 그게 소송이 그렇게 오래 안 갈 거라서 이런 정도의 소송이라면은 금방 끝날 거라서 괜찮고 변호사 보수도 비용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게 소액이다 보니까 원금 자체가 소액이라서 많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제 추측컨대는 법원이 위약금 감액을 팍팍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귀책이 있다고 보더라도 귀책이 크지 않다고 볼 것 같아서 위약금 감액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소송 비용도 뭐 각자 부담이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50대 50 부담하게 되면은 그렇죠. 일부 승소가 되거나 뭐 일부 패소가 될 경우에 그렇죠. 예. 그러면 변호사 보수도 부담이 적어질 거고. 예. 그럴 확률이 높겠네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 그렇죠.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는 아마 조정에 회부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화해 공고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쪽으로 많이 갈 것 같네요. 그렇죠. 이 몇백만 원 때문에 예식장 측 사람 와야 되고, 예, 그 예랑이 예신이도 와야 되고, 그러면은 사회적으로도 비용이 크잖아요. 게다가 코로나 시대에 또 재판해야 돼. 아유 정말. 네, 그래서 보통은 그 위약금을 전액 내지 않는 걸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사전적인 게 예신이 예랑이 입장에서 이 계약을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약을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때 뭐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통지를 할 때 이제 뭐 형식에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통지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내용 증명, 문자 메시지, 이메일 뭐 이런 식으로 사실 형식은 구애를 받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히 하셔야 되고 그런데 간혹가다 계약서에
이 해제 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마음 편한 거는 이제 내용 증명이 가장 확실하죠. 아, 그렇죠. 내용 증명이 네, 가장 네, 많이 네. 편하군요. 네. 변호사들이 내용 증명을 발송해 주기도 합니다. 아, 그렇죠. 변호사가 대신해서 좀 네, 내용을 좀 내용도 예쁘게 해서 적어주고, 예, 네. 보내달라 이렇게 할 수도 네. 있는 거고요. 법률적으로 좀 문제 없게끔 문장을 네, 그렇죠. 마치 기재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데 내 귀책처럼 써가지고 보내면 큰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법률적인 문장을 네. 다듬어서 보낼 수 있는 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증거가 남아야 된다는 거고 네, 네, 맞습니다. 통화 녹음이든 뭐 문자든 네, 이메일이든 증거가 예, 남아야 됩니다. 증거가 남아야 되고 근데 서면 통지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내용 증명이 제일 안전하다. 제일 안전하다. 그렇죠. 내용 증명에 보면 거기 날짜도 찍혀 있잖아요. 네, 네. 네, 맞아요. 날짜가 찍히는 게 또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예. 언제 이제 해지 통보를 했는가가 네. 중요하기 때문에. 아. 네. 자, 그러면은 변호사가 보내주면 상관이 없는데 개인이 내가 직접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보낸다. 네. 이럴 때 그 내용에 좀 중요한 거는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이제 무효화 하려고 이제 보내시는 건데 그렇죠. 그 이유가 계약의 해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계약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네. 계약의 불성립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사실 뭐 법률적인 개념인데 맞아요. 네. 이제 비법률가들은 이게 모르시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맞아요. 뭐 해제가 뭔지 취소가 뭔지 사실은 다 똑같은 거 네, 아니냐? 모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해제가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불성립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모든 사유를 적으시라는 거죠. 아, 한 네. 번에 다 적어라. 네네네. 내가- 그러니까 뭐가 걸릴지 모른다. 그렇죠. 뭐가 걸릴지 이거예요. 모른다. 네네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50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네. 이제 웨딩홀 측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행을 못 해주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걸 이유로 해제를 하겠다. 예. 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그건 해제죠.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뭐가 맞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네. 다 들으시라는 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법률적으로 해제랑 취소랑 불성립이 각각 다르지만 결론에 있어서 계약을 이제 없는 걸로 하는 거는 같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똑같지만 네, 여러분이 원하는 거로 가는 과정이 뭔지를 모른다면 네, 네. 그냥 다 쓰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래요. 아우,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식장이다. 그래도 난감하네요.